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죠? 그지? 지금부터 2017년 3월 17일, 3월 18일에 졌던 1차 경찰 한국사 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풀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매번 제가 시험장에 가는 곳에서 느끼는 것은 짧게는 몇 달에서부터 1, 2년 동안 공부한 그 내용이 단 100분의 100문제에 통해서 모든 걸 결정낸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는 일단은 을의 관계이고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그만큼의 문제를 풀 만큼의 강한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동안에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지? 다시 한번 더. 그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요번에 출제의 경량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를 보면 요번 문제가 이전의 문제하고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대체로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는 전 근대사가 15문제와 근현대사가 5문항 정도였었는데 요번 시험에는 전 근대사가 14문항이고 근현대사가 6문항이죠. 이게 원래는 바람직한 패턴이죠. 원래 일반 공무원 시험 문제는 7대3의 비율입니다. 7대3. 중에서 우리 직렬이 그동안이 작년에는 계속 15문제, 5문제에서 한 문제가 좀 절 나왔던 부분인데 좀 예외라고 보여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현대사 6문항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이제는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아마 이 패턴이 원래 2차에도 그대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근현대사 아무래도 한 문제가 더 늘었으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 시대의 정치사가 11문제죠. 역시 많죠. 역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정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 시험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사고, 요거는 예외적으로 경제사가 경제사의 단독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죠. 많이 의외죠. 조금.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토지제도의 변화라든지 토지의 종류라든지 경제사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공부하셨던 부분은 의외 좀 아쉬웠던 부분이 경제사의 단독 문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사가 3문항이고 문화사. 상대적으로 문화사가 좀 적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죠? 문화사는 4문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대별로 구분하면 선사시대 국가영상 역시 한 문제, 2문제씩, 한 문제씩에서 2문항 나왔다. 얘는 거의 철칙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1번 문제가 선사시대고 2번 문제가 우리나라 초기 국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올 2차에도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고대와 고려, 고대와 중세 고려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후기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고대가 좀 적게 나왔죠. 반면에 고려시대가 좀 더 많이 나왔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려의 4문항, 조선의 고대의 2문항, 그리고 조선의 6문항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근대사회 전개는 3문항, 민족 독립운동이 2문항이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 1문항.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패턴이. 그래서 요렇게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요번 2차의 시험 대비에, 2점 시험 대비는 어떻게, 물론 요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보진 않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요번 시험의 예외로서는 경제사만 단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외였다는 것. 그 다음에 시대사로 가면 상대적으로 고려, 원래는 거꾸로 뒤집어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동안 고대가 4문항 정도이고 고려가 2문항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뒤집어졌던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여하튼 어느 시대이든 하나의 특정적으로 고분반 집중력으로 공부한다. 그거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리수. 그래서 있다니까 골고루 한번 다 보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요번 시험 문제 그동안에 많이 우리를 괴롭혔던 몇 개 골라라. 이게 한 문제도 안 나왔죠. 몇 개를 골라라.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단 그 몇 개를 골라고 비슷한 유형은 있었죠. 보통 이제 법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O인지 X, OX 문제가 법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요번에 한국사에 처음 도입되어 왔다라는 거. 처음 도입되어 왔던 거죠. 그게 또 하나의 특징.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맞추긴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몇 개 골라라는 것보다는 부담이 좀 적었을 겁니다. 왜? 지우개로 가면 되니까 지우개로. 그죠? 조금 부담이 덜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요번 시험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2차 가서 또 어떻게 될지는 요게 아마 고정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죠. 1번부터. 1번은 선사시대잖아, 그지?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이야기. 그래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잖아. 왜 4번이 정답이니? 그동안에 토기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했죠. 토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기본 강의 시간에도 신석기 시대의 덧무늬와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덧띠 토기에 반드시 구분하시라. 함정 바로고 잘 기다리고 있다. 요번에 바로 그렇게 나와버렸죠. 그렇지? 그래서 선지 4번에 신석기 시대는 주로 어떤 토기가 많이 만들어졌니?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뭐가 만들어졌대? 이런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문 토기, 그리고 전형적인 토기가 뭐야?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많았다. 이게 신석기죠. 그런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의 토기 그러면 뭐가 있니?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시 토기와 그 다음에 붉은 간 토기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토기 그러면 역시 민무늬 토기가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덧띠 토기와 그 다음에 검은 간 토기가 있다. 이 이야기죠. 나누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 토기가 어떤 토기에 사용되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선지 4번에 신석기 시대는 민무늬 토기 외에 입술 단면에 원형, 방형, 삼각형의 덧띠를 붙인 덧띠 토기와 검은 간토기다 하는데 이 토기는 무슨 시대? 철기 시대의 토기다. 그래서 선지 4번이 틀렸죠. 2번 문제.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는 건 역시 2번이 틀렸다. 그죠? 왜냐하면 옥저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뒷곁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간 풍습이 있다. 선지 2번 문제는 뭐하고 고구려와 옥저의 혼인 풍습을 이야기한다. 그지? 고구려는 무슨 제도였대? 소옥제라는 제도. 그러니까 선지 2번 문제가 바로 선지 2번의 소옥제죠. 인내반에서 옥저는 뭐라고 돼 있어?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는 일종의 뭐라 그랬니? 매매혼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지. 매매혼적인 성격이지. 여자를 돈으로 사오죠. 재물을 주고 여자를 데려온다 그랬으니까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옥저의 민며느리제 이렇게 되고 보기의 지문은 서옥제를 이야기해서 그게 지문 틀렸다는 이야기다. 그죠? 돼요? 선지 3번이죠. 3번 문제는 고대 국가 이야기.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야기잖아. 고대 국가. 기억에 2세기 선지 기억은 맞죠? 니은이 왜 틀렸니? 그래서 3번은 백제 수도 변천이잖아. 제가 백제 수도 변천 언젠가는 분명히 한 번은 요거 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요걸 좀 변형으로 나왔던 거죠. 백제 수도 변천인데 처음에는 어디였대? 한성이었잖아. 한성에서 어디로? 웅진에서 다시 어디로 갔대? 사비. 이렇게 변천돼 가는데 이렇게 변천돼 가는 것은 한성에서 누가 온조가 나라를 처음 만든 뒤에 웅진성으로 천도한 건 누구라 그랬어? 거기 문조왕이잖아. 문조왕 때. 아버지 계르왕이 장수왕의 남하정청으로 전사하고 한성에 함락당하잖아. 그래서 문조왕 때 웅진으로 천도하죠. 웅진 시대는 4명의 왕이 있었잖아. 문삼동무 4명의 왕이 있었잖아. 그 문삼동무 이후에 성왕 때 와서 다시 어디로 간데 백제의 중흥을 꾀하기 위해서 사비를 천도하는 그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 요 이야기. 그래서 보기에 니은에 5세기 백제 동성왕은 고구려를 피해 남쪽 금강육이 웅진으로 그랬어. 웅진으로 옮긴 것은 문조왕이죠. 문조왕 때 옮겼다. 그 다음에 비읍이 왜 또 틀렸냐? 미음이 왜 틀렸냐면은 백제 성왕 때는 수도로 사비로 천도. 그건 맞아요. 사비로 천도하죠. 국호를 남부유로까지는 맞는데 아직기가 일본에 건너가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이게 틀린 게 아직기와 왕이 특히 그중에 아직기가 일본에 가 문화를 전해준 것은 언제? 건초왕 때. 4세기 건초왕 때. 그렇게 되죠. 참고로 백제 성왕 때 누가 노리사치계가 일본어로 전해져 처음으로 불경을 전해줬다. 그런 이야기 앉아있었죠. 노리사치계. 백제 성왕 때입니다. 백제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일본어로 건너가 처음으로 불경을 전해주더라라는 이야기. 그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지? 방금 이야기했던 아직기는 4세기 건초왕 때 일본으로 가서 한자, 논어, 천자문 이걸 이제 가르쳤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틀렸죠. 3번이 4번입니다.
4번은 다음 시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가 나왔어? 9세기 말 진성여왕이잖아. 그럼 9세기 말 진성여왕 같으면 답은 몇 번이야? 3번에 원정과 예노의 난과 적고적의 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지? 진성여왕이잖아. 진성여왕 그러면 이미 우리 직렬의 기출 나왔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진성여왕 9세기 말 진성여왕 9세기 말 진성여왕 때는 자연지혜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진골귀족들의 사치향랑으로 백성들의 수탈 이다 보니 경북상주에서 원종과 예노가 난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적고적의 난도 있었다. 적고적의 난. 그죠? 여기에 누가 최초원이 와서 개혁안 10여조, 개혁안 10여조, 시무10조를 건의한 것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건의한 것도. 그죠? 그 이야기. 연계하는. 요게 우리 직렬에 이미 기출이었잖아. 요걸 다시 한 번 더 써먹었죠. 다시 한 번 더 써먹었다. 그래서 선제 1번에 공조 명학소에서 망이 난 글인데 선제 1번은요. 무신 정권기야. 정종부의 집권기에 일어났던 농민 봉기를 이야기하는데 특히 망소에 나는 나름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사회사적으로. 왜? 향, 부고, 소가, 폐지의 계기가 된 사건. 이게 바로 망소에 난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공조명학소를 뭘로 바꿨대? 충순현으로 바꿔줬잖아. 공조명학소를 충순현으로 바꿔줬지. 그치? 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홍경래난. 이번은 홍경래잖아. 홍경래난은 언제? 조선 후기 1811년 순조 때 일어났다. 홍경래난. 특징은 뭐야? 서북지방면에 대한 차별대우로 일어났다. 그치? 그 이야기. 선지 3번, 4번. 4번은 김홈돌이네, 김홈돌. 김홈돌 언제야? 신문왕 때잖아, 신문왕 때 장인어른의 김홈돌을 반역, 모욕죄로 제거했던 거. 그 사건 이야기한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또 이야기하시면 되겠다, 그죠? 5번. 5번 문제가 요번에 조금 까다로웠죠, 그지? 5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는데, 고려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에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고려후기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쳤군요. 안양이 아니라 미쳤군요. 왜 안양 나와? 일년이죠. 일년이라는 선임에 의해서 삼국사기에서 빠져있는 내용과 신의적 상황을 통해서 기사본말 제작 야사로 만드는 게 바로 이게 삼국유사잖아. 니언입니다. 니언은 뭐지? 상정고금해문. 상정고금해문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 최후가 만든 게 바로 상정고금해문이잖아. 이게 사실은 인종 때 최윤의가 만든 편찬한 책을 이때 인쇄하는 거죠. 인쇄. 고종 때 최후가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원래 인쇄하는 거.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 다음 티것입니다. 티것은 뭐가 나오지? 박서의 귀주성제. 요거는 언제냐면은 몽고가 이거 역시 고종 때인데 1231년이야. 1231년 몽고 1차 침략 때 박서가 귀주에서 항전하다 보니 결국은 몽골이 강화를 메고 돌아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 이야기. 리얼입니다. 리얼에는 만권당이잖아. 만권당은 언제 설치했어? 충선왕이 원나라의 수도 북경에 거기 만권당을 설치했잖아. 만권당. 그지? 요 이야기지? 마지막 미엄이죠. 원종 때 개경으로 환도한 거야. 개경환도.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 이 지문은 다가 뭐냐면은 몽고 침략과 이후의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뭘까? 이게 제일 첫 번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2번이겠지. 되나? 그 다음에 요게 3번이겠고. 그지? 그 다음 뭐니? 충렬왕 때 요거 만드는 거고 요게 5번 이야기. 요렇게 되겠죠. 그죠? 정답은 몇 번이야? 티것, 니언, 미엄, 기억, 리얼. 1번의 정답이죠. 그죠? 1번. 그래서 5번 문제가 나름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나름은 중정도의 어떤 문제였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죠. 그죠? 다음 6번 문제.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잖아. 충렬왕 때 교수도감을 설치하여 경학과 사학을 장려하였으며 유학의 유교 교육기관의 공자의 사당의 문묘를 새로 건립한다. 이야기했었죠. 충렬왕 때. 그지? 그래서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면서 사당에 문묘를 설치한다. 그래서 문묘 설치하면서 내가 항상 이야기 많이 했던 것이 요게 조선시대에는 알성시가 치루어지는 배경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1번은 가능하죠. 근데 이번에 총선왕 때는 원의 선명력을 채용하고 6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6번의 선지 2번은 원나라는 선명력이 아니야. 원나라는 수시력이죠. 원나라는 수시력이잖아. 참고로 선명력은 당나라의 선명력이죠. 당나라의 선명력. 그래서 당나라의 선명력은 당나라 거. 이때는 원나라의 수시력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야. 3번이죠. 3번은 또 왜 틀렸니 이야기. 다포식 때문에 틀렸잖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삭사, 무량수정,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이거는 다가 공통점 뭐야? 조심포 양식이잖아. 조심포 양식. 조심포 양식의 건물이기 때문에 틀렸죠? 다포 양식에 틀렸잖아. 4번이죠. 4번은 뭐야? 흥왕사를 건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했다. 이건 누구야? 의찬 이야기잖아. 의찬의 천태종이잖아. 의찬의 천태종. 교선통합. 이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맞고 나머지는 그렇게 틀렸다. 이야기. 7번이죠. 7번 문제가 아마 이번에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번 문제는. 야, 이번 문제를 하면, 7번 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거는 요번에 5개, 영어와 한국사는 선택이지만, 나머지 혹시 국어를 선택한 사람이 의외로 효과를 봤던 문제가 바로 7번이 아닐까. 왜? 그동안에 우리 한국사 시험 문제, 많이 수험생들을 괴롭혔던 게 뭐를 가지고 많이 괴롭혔냐면은, 역사서를 가지고 많이 괴롭혔죠. 역사서. 시기와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번 시험 문제는 7번과 같이 뭐 가지고 나왔냐면 문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놔가지고 많이 헷갈리게끔 했던 부분인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 기억. 임춘. 이거는 맞습니다. 임춘의 국순전, 이규보의 국선생전 이야기. 고려 후기 가전체 문학에 수를 의인화해서 만든 게 바로 이거였잖아. 그럼 기억은 가능하죠. 기억은 가능해. 근데 니은이야. 이재현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유명한 시원한 백운소설. 이건 틀렸거든요. 왜? 니은은요. 이규보의 백운소설이야. 이규보의 백운소설. 백운이 이규보의 호란 말이야. 이규보의 호가 바로 백운이야. 백운이 지었던 글, 이게 이규보의 백운소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가 나왔네? 디귿은 이규보는 흥미있는 사실, 불교, 부녀자들의 이야기를 수록한 보안집. 이거는 또 최자의 보안집이야. 최자의 보안집이죠. 근데 사실은 최자의 보안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 되나? 리얼입니다. 리얼에 이인노죠. 이인노는 파한집에서 개경, 평양, 경주 등 역사적 유적지의 풍속과 풍경을 넣어야 돼. 이인노의 파한집. 역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이인노 파한집까지 이야기 잘 하지 않지. 되나? 근데 마지막 미엄의 박인양의 요공패설. 요공패설은 누구야? 이재현의 요공패설이잖아. 이재현의 요공패설. 이렇게 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니은이 기억이 맞는 거잖아.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리얼이 맞는 지문이지. 그지? 리얼이. 나머지는 니은은 백운소설은 이규보의 작품이고 보안집은 최자의 작품이며 여공패설은 이재현의 작품이야. 되나? 그 중에서 사실은 최자의 보안집이나 이인로의 파안집 이야기는 잘 하지 않지만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야기합니다. 이재현의 여공패설 이야기도 하죠. 되나? 이 두 가지가 둘 다가 공통점은 뭐냐면은 선화문학이잖아. 그지? 이야기. 그래서 시화문학인데 이런 문학에서는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돼?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는 이 문학에 대한 책은 내용을 가지고 묻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말 그대로 책과 저자가 누구냐만 알면은 문제 풀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요 정도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요러한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 공부할 때 많이 입으로서 되뇌어라 그랬죠.
복습할 때 누구누구, 이규범의 백운 소설은 이규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장을 읽으면 뭔가 매체가 좀 안 돼. 라는 걸로 기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데, 요번에 7번 문제가 저 역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다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우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맞는 것. 이규범, 기억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지 보기에서 기억 무조건 들어가야 돼? 1,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만 골라내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어. 만약에 이거를 몇 개 이래 나오면은 참 초토화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운빨로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인데, 그나마 좀 양심이 있었어. 문제를 출제한 사람, 그죠? 7번 문제는 아마 이번 20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8번이죠. 8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잖아. 8번은 뭐에 관한 이야기야? 향도 이야기잖아. 향도는 뭐야? 매양 활동에 참여하는 무리를 향도라 하잖아. 그 매양 활동에 참여하는 무리인 향도가 초기에는 뭐하니? 초기에는 불교의 신앙 조직이라고 했잖아. 불교의 신앙 조직. 그래서 사찰을 만들고 탑과 불상을 건립할 때 이들이 와서 서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다가 점차 후기로 가면 뭐 한다 그랬어?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한다 그랬지. 그래서 상장 제례, 상례, 장례, 제례 또는 마을 전체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들이 와서 서로 도와주고 십시일반하는 거. 그게 향도의 활동이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8번은 어떻게 해놨어? 초기하고 후기를 거꾸로 해놨잖아. 그지? 그래서 8번의 지문에 2번에 틀렸다라는 이야기죠. 9번 문제. 9번 문제도 어려웠던 건 아니지. 왜냐면 9번의 선지 3번이 왜 틀렸어? 조선시대는 과거에는 유형이 뭐가 있다 그랬어? 문과, 무과, 그 다음에 잡과가 있다 그랬잖아. 하지만 무과와 잡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거는 그렇게 차별을 또는 응시에 대해서 크게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뭐에 대한 응시는 차별한데 문과의 응시에 대해서는 차별한다 그랬잖아. 문과 응시. 그래서 이때는 조선시대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응시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문과 응시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누가 있었니? 서울 출신자 안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제가후 출생자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 또 누가 안 된다 그랬니? 탐관오리 자제는 또 안 된다 그랬잖아. 네, 요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서울들에 대한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첩에서 태어난 서울은 중서라고도 불렸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들은 문과 응시에 제한이 없었다가 아니라 제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무슨 말 아시겠어? 그래서 요것도 틀렸다 이야기. 그죠? 10번 문제. 10번 문제 역시 좀 어려웠어. 그지? 10번 문제 역시 이번에는 좀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지? 평상시에 잘 보지 않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인데, 자, 먼저 이것도 역시 지우개로 가면 될 것 같아. 조선시대 문화에 대한 기억부터 리얼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의 OX에 대한 부분이다. 기억. 세종초에는 촐로들의 실제 경험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알맞은 독자적인 농법을 정한 농사직설. 기억 무조건 맞는 거다. 그지? 기억은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면 4번 날라가야 돼. 그 다음 니은이죠. 강희맹은 성종. 니은이 틀렸잖아. 왜냐면 봐. 성종 때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낙향한 후에 정치에서 은퇴한 뒤에 낙향해서 경기도 금양 지방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 금양이 지금의 시흥 지방인데 그 금양으로 내려가서 금양 지방의 촐로들의 농업의 경험을 가지고 적었던 책. 그게 뭐야? 금양잡록 아니야? 금양잡록이 강희맹이 지었던 책이야. 돼.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와 있니? 거기에 양화소록 나와 있죠. 참고로 양화소록은요 세조 때 강희한 누구야? 강희맹의 형이야, 사실은. 강희맹의 형인데, 강희한이 양화소록을 지었어요, 양화소록을 지었다가 화초재배법. 무슨 말 아시겠어? 근데 이걸 모른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강희맹의 금양잡록, 농사직설과 더불어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강희맹의 금양잡록이잖아. 그러면 니은은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러면 또 날아가야 돼. 뭐가 날아가야 돼? 2번 또 날라가야 돼.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잖아. 그러면 디귿 문장은 무조건 틀렸어. 이거는 우리 기출이었잖아, 기출. 왜냐하면 디귿은 뭐야? 동국병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동국병감. 문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문종의 명예에 의해서 서거정이
고조선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전쟁사, 그걸 적어놓은 게 바로 동국병갑 아니야, 동국병갑. 참고로 병장도서는 일종의 군사훈련 지침서란 말이에요, 군사훈련 지침서. 이게 언제 만들어졌대? 세조 때 만들어진 진법을 성종 때 병장도서라는 책으로 엮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국병갑은 전쟁사에 관한 이야기야. 이미 우리 직렬의 기출이야, 이거는. 그래서 디귿이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면 답이 나왔어.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나오는 거지. 미음을 몰라도, 미음을. 근데 15세기의 필원 잡기, 리얼에 필원 잡기는 서거정이잖아. 서거정이 필원 잡기 아니야. 15세기 설로한 문학의 서거정의 필원 잡기. 성현의 용제총화냐, 성현의 용제총화. 요 정도는 내가 외우라 그랬잖아, 용제총화. 서거정의 필원 잡기와 성현의 용제총화는 요 정도는 외우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지? 근데 리얼을 몰라도 사실은 기억, 리얼, 디귿만 가지고 답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무슨 말 아시겠어? 되나? 근데 이제는 이미 기출되었기 때문에 양화소록이라든지 병장도서라든지 이런 내용들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 그죠? 기억을 하시라. 다음 11번이죠. 11번 문제도 역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 정리 못하신 분들은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지? 11번 문제인데 11번 일단은 사료 해석이 돼야 돼. 사료 해석이. 봐. 다음 중 제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것은 대금국, 금나라야. 대금국의 한은 조선국왕 제2에게 글을 전한다. 인조실록이래. 일단은 인조때래 금나라가 조선을 뭘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아우러 형제. 이들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지금 이야기하는가 봐. 무슨 말 아시겠어? 형제의 관계. 그러면 질문하자. 조선과 금나라 사이에서 형제의 관계, 형제의 맹약을 맺은 건 언제야? 조선과 금나라 사이에서 조선이 동생이 되고 금나라가 형이 되는 형제의 맹약 언제 맺었어? 정묘호란이 아니야, 정묘호란. 1627년에 정묘호란을 하면서 형제의 맹약을 맺고 돌아갔다 그랬잖아. 무슨 말 아시겠어? 이후에 이 형제의 맹약 다음에 무슨 관계? 군신관계 요구하잖아. 그 군신관계에 조선 내에서는 주전론과 주화론 중에서 주전론의 채택으로 나중에 뭐가 일어나니? 그건 병자호란이야, 병자호란. 그걸 병자호란 1636년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뭐야? 요걸 이야기하거든, 요거 이야기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가장 가까운 시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요거하고 1번이죠. 후금의 건국이래. 후금의 건국에 언제로 가야 돼? 1616년인데 연도를 몰라도 돼. 단 이거 기억나나? 광해군 때 대외적 정책이 뭐였니? 친명, 친검 이미 있었어. 이미 인조 때 이전에 이미 광해군 때 친명, 친검이야. 그치? 무슨 말 이해되나? 2번입니다. 대보단을 설치한다. 자, 요거는 대보단은요. 선지 2번이잖아. 선지 2번에 대보단을 설치한다는 건데 이 대보단은 뭐 하는 거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끝난 뒤에 명나라의 태조와 그 다음에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셔놓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주는데 거기가 이쪽에 대보단과 관계 있는 건데 태조는 명나라가 처음 건국한 자야. 신종은 어떤 사람이냐? 신종은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원병을 보내준 황제야. 의종은 뭐냐면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에 또 원병을 보내준 황제야. 원병을 보내주려고 했던 황제야. 그러니까 이들이 다가 조선이 뭐 하는 거야? 은혜를 입었던 황제야. 명나라 황제를 위해서 제를 지내주는 게 그게 대보단이야. 대보단. 언제 만들어요고? 숙종 때. 되나? 아울러 또 이것도 있었어. 송시열이 만동묘 기억나나? 만동묘 그것도 바로 이 시기쯤이잖아. 이 시기쯤. 그지? 그럼 이거는 뒤에 이야기죠. 3번에 이 가도가 뭐냐면 가도가 자 이거야. 봐.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봐. 중국 명나라와 한반도의 조선과 후금의 사이에서 그 후금이 명나라의 국경을 잡고 침범한단 말이야. 그래서 명나라가 후금을 정벌하기 위해서 명나라가 어디 왔니? 조선의 평안도 지역이야. 평안도에 가도
이거를 모문영 장군이, 모문용 장군이 가도의 섬이야 성, 가도에 주둔하면서 누구를 치려고? 후금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후금을 치려고. 그게 바로 가도 사건인데, 이게 계속 발단이 돼서 나중에 뭐가 일어나니? 정묘호란의 배경이야, 정묘호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정답은 3번. 4번에, 삼전도의 항복. 삼전도의 항복은 무슨 사건하고 관계있니? 병자호란이잖아. 병자호란이 끝난 뒤, 병자호란 때,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어? 강화도에 도망갔잖아. 병자호란 때는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어? 남한산성에 갔잖아. 결국 45일간 항전하고 난 다음에 항복 나와서 삼전도에서 309 고들에 지냈던 치욕의 굴욕적 외교관계를 했다는 거 바로 이때잖아. 병자호란. 돼. 그러니까 이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가도 사건이야. 가도 사건. 11번 문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죠. 11번. 그래서 중간점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2번입니다. 12번에 또 뭐가 나왔니? 또 붕당이야. 또 붕당. 그치? 12번에 또 붕당이야. 그러면 붕당과 환국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데 조선시대 사림 세력의 분화 과정이야. 기억부터 리얼이야. 일단은 기억. 김효원을 지지한다. 기억은 누구니? 동인이지 뭐. 그럼 니언은 누굴까? 서인이겠다. 심의겸이니까. 근데 다시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온건파. 이게 다시 동인과 서인으로 동인이 또 나눠지네. 뭘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온 거는 누구야? 이게 티것이네. 티것이 남인이고 그럼 리얼은 급진파. 얘가 북인이네. 다 찾았잖아. 그지? 이런 유형의 문제, 이런 유형의 내용은 언제도 봤었어. 이미 모의고사 풀 때 내가 그거 할 때도 했잖아. 만점에도 문제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했네. 올패스 특강 때도 이거 했었잖아. 문제. 그치? 기억입니다. 1번. 기억과 니언은 2조 전랑 자리를 고서로 경쟁. 맞는 말이지? 2번에 티것이 니언을 영모로 모아 정권을 독점한 경신환국 이후에 티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경신환국은 1680년에 교속종 때 일어난 경신환국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니? 서인 세력이 남인을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나? 그래서 남인의 세력을 축출하고 서인의 권력을 잡아. 그러니까 일단은 선지 2번 자체가 틀렸잖아. 티것이 니언을 영모로 모아. 얘가 얘를 영모로 모아? 아닌 거잖아. 니언이 티것을 영모로 모아라 이래야 되겠지. 그래서 문장 틀린 거야. 또 하나는 티것은 니언에 대한 처벌 등의 문제로 분열되었다. 이게 아니지.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해야 돼. 니언이 티것을 영모로 몰아서 니언이 티것을 처벌하는 문제에 얘네들이 뭘로 나눠졌니? 노론과 소론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지. 무슨 말 아시겠어? 그게 정답이잖아. 이번에 틀렸다고. 그죠?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뭐 이야기하는 거니? 기억은 뭐야? 기억은 숙종 때 탕평이야. 탕평은 숙종이 제일 먼저 제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숙종 때 탕평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지? 환국으로 이루어졌지. 니언은 뭐니? 이게 준론 탕평 아니야. 옳은지 그러지를 가리는 거 준론. 정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티것은 뭐야? 티것은 온건한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 온건한 탕평 중에 영조잖아. 영조. 다 찾았다. 그죠? 기억, 니은, 티것. 그러면 적절하지 않는 것이야. 4번입니다. 왜? 티것은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으며 상고금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하는 통공. 이건 누구야? 이거는 정조 아니야. 신의 통공. 신의 통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니언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야 돼? 티것으로 해야 되겠지. 티것. 무슨 말 아시겠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이야기. 14번이죠. 인물의 조선시대 강인물이에요. 이거 또 나왔어. 이거 우리 직전에 나왔잖아. 그치? 14번. 실학자를 물었는데 실학자의 누구야? 정약용 아니야. 정약용. 정약용은 1표 2서 아니야. 1표 2서. 뭐가 있니? 경세유표. 그 다음에 목민심서. 경세유표는 뭐에 대한 개혁? 중앙행정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 아니야. 목민심서는 뭐야? 지방행정의 개혁에 대한 내용 아니야. 이미 우리 직전에 나왔었잖아. 뭘로 나왔니? 경세유표는 지방행정의 개혁에, 이게 시험 문제 이미 나와서 틀린 지문이다 그랬잖아. 또 써먹었어 이게. 무슨 말 아시겠어? 또 거꾸로 해야겠잖아. 또 거꾸로. 돼.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게 틀린 거. 정략이요. 만약에 이걸 틀렸다. 진짜 이 사람은 내가 그랬지. 반드시 시험 끝나 시험 치기 전에는 뭐는 최소한 해야 된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봐야 된다. 단순히 맞고 틀릴 거가 아니라 무슨 내용이 왜 맞고 왜 틀린지 분명히 분석하라 그랬지. 제대로 안 하면 또 틀리죠. 또 틀리는 거야. 15번이죠. 15번부터 이제 뭐야? 이제 그 이야기다. 근현대사다. 그죠? 다음 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잖아. 답 조약에 각 조약에 대한 거. 기억은 뭐야? 15번에. 기억은 뭐니? 강화도 조약이야. 강화도 조약. 니은은 뭐니? 니은은 조선의 서양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요거는 1876년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어졌습니다. 요거는 1882년에 조선 책략의 유포 역량으로서 또 미국과 수교를 맺는다 그지? 그다음 뒤것은 뭐야? 조청 상미수르무역장정. 조청 상미수르무역장정. 이것도 역시 뭐야? 1882년이잖아. 1882년. 무엇을 계기로? 이모군란을 계기로 맺어진 거 아니야? 그럼 기억리원 이거 찾았어. 되나? 적절하지 않는 것이지. 정답 1번에 좀 얍삽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기존에 개항됐던 부산 외에도 2개 항구를 더 개항한다. 내가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어? 부산, 원산, 인천 요 순서로 개항한다. 부산은 원산, 인천. 부산은 뭐야? 경제적 목적이지. 원산은 목적이 뭐니? 군사적 목적이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 마지막 인천은 뭐야? 정치적 목적. 조선의 침략을 위해서. 무슨 말 아시겠어? 부산, 원산, 인천의 순으로 각각 개항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요번에 시험 문제. 그래서 1번에 틀렸다 이 말이야. 나머지 2, 3, 4는 가능하죠. 16번 동학이야. 내가 그랬지. 우리 직렬에는 동학 문제 진짜 좋아한다 그랬잖아. 동학 문제. 동학에 관한 문제는 거의 매번이다시피 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동학 반드시 보시라 그랬는데 또 나왔어. 그지? 근데 이건 동학이 16번 문제인데 동학의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뭐에 대한 이야기니? 바로 텐진조약과 한성조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한성조약. 그러니까 한성조약을 계기로 청과 일본이 파괴 아니잖아. 무슨 조약을 근거로? 텐진조약이야. 텐진조약. 텐진조약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거야.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졌잖아. 둘 다 공통점이 뭐니? 둘 다 공통점. 갑신정변을 계기로 맺어졌잖아.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결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은 거 한성조약.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게 텐진조약이잖아. 이 텐진조약에는 뭐가 돼 있니? 요 사건을, 요 텐진조약을 근거로 해서 청나라와 일본 양국군이 공동 철병한다 그랬잖아. 철병. 그래서 다 나갔어. 다 나갔던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무슨 사건 때문에 다시 들어와?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왜? 공동 출병이야.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정부는 전조화약을 체결하면서 도저히 동학교도를 막아낼 수 없었던 거야.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야. 그 청나라 군대가 어디로 왔니? 아산만으로 들어오지. 그러면서 나중에 시발시발하면서 오는 게 누구야? 그거 바로 일본이라고 그랬잖아. 왜 청나라나 일본이나 양국군 중에서 한 나라가 조선에 출병하면 상대 국가에 연락하라는데 연락 안 하고 좋은 데으로 지랄이야. 그게 일본이 시발시발하면 왔잖아. 어디로 왔니? 인천하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경복궁을 포위하고 고종을 위협하면서 청나라와 아산만을 기습 공격해서 청일전쟁 발발하고 그 이야기잖아. 청일 텐진조약이야.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배상금 지불해주고 하는 건데. 무슨 말 아시겠어? 그래서 선지 3번에 틀렸다 이야기죠. 그죠? 17번. 17번은 뭐야? 이거는 광무개혁이야. 대한제국 당시에 대한제국이 아관 파천 이후에 돌아온 고종이 광무개혁을 하면서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거 아니야. 이게 제1조가 바로 대한국 국제의 하나잖아. 그러면 광무개혁 그러면 내가 꼭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광무개혁? 양전, 지계 이런 이야기 했잖아. 양전 사업을 통해서 지계를 발급한다는 이야기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정답 몇 번이야? 그게 2번이야 2번. 양전 사업과 상공업진흥체가 식산흥업정책 한다 그랬잖아. 근데 1번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 이 군국기무 전제 갑오 1차 개혁이잖아. 군국기무처는 초정부적 기구로 갑오 1차 개혁만 존재한다 그랬지. 갑오 1차 개혁만. 그지 2차 때는 없어진다 그랬잖아. 3번에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를 제정을 일어난다. 어디에서?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 정강에서 발표한 내용 아니야. 해상공을 협파하고.
4번에 정책을 전담할 기구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한다. 이게 뭐니? 조선의 개항 이후에 초창기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880년에 만들어진 통리기무화문 아니야, 이게. 그래서 90군데의 5군령을 2호로 축소하면서 새로운 군대 별기구 만들고 하잖아. 18번이죠. 18번 문제는 다음 단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잖아. 기억단체 기억이 뭐니? 18번의 기억은 뭐야? 독립의군부야. 독립의군부 아니야. 그죠? 1912년에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복벽주의를 표방하는 단체, 그게 독립의군부 아니야. 니언은 뭐니? 니언. 1919년 만주에서 일본의 요인함사 의열단이네, 의열단.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잖아. 이것은 뭐야? 1932년 대한민국 입정부의 침체를 극복한 김구. 이거 한인애국단 아니야, 한인애국단. 둘 다가 의열투쟁 단체들, 그지? 리얼이 뭐니? 1940년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간부와 중국 대륙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모아야 작전하는데 창설했대. 이 뭐야? 한국광복군 아니야,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정규군. 1940년에 만들어져. 지청천 만들어서 지청천을 중심으로, 그지? 그러면 틀린 게 뭐야? 정답이 2번이지. 왜? 의열단 선언문이 뭐야? 그게 조선혁명선언 아니야, 조선혁명선언. 그 조선혁명선언을 누가 만들었니?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이 김원봉의 도움을 요청해 조선혁명선언을 만든 거잖아. 신채호야, 신채호. 웬 김원봉은 뭐야? 의열단을 만드는 거지. 그지? 정답 2번에 틀렸죠. 19번 문제. 19번 문제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나온다 그랬죠. 임시정부의 개헌의 과정 이야기. 임시정부 개헌의 과정. 그지? 그래서 봐.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1919년 4월에 상하이 임시정부 만들었잖아. 임정 만들잖아. 여러 곳에 만들었죠. 상하이뿐만 아니라 국내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회, 죄송합니다. 대한국민회의회가 만들어졌지.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임시정부를 1919년 5에 언제? 9월에 통합하잖아. 그래서 1차 개헌해, 1차 개헌 하잖아. 그때는 뭐 하니? 대통령제로 갔잖아. 이승만의 대통령제. 그러다가 1925년에 2차 개헌하지, 2차 개헌. 2차 개헌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니? 국무령 중심 체제 간다 그랬잖아. 국무령 중심 체제. 그러다가 1927년에는 3차 개헌하면서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 간다 그랬잖아. 이렇게 간 이유가 뭐라 그랬어? 1919년 1차 개헌의 대통령제에서 1925년에 국무령 중심 체제로 간 이유는 뭐였니?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청원을 국제연맹에 건넸잖아. 국제연맹에. 그래서 거기에서 신채호 선생이 뭘 만들었대?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이승만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하니?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새로이 모색하자.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나눠졌지만 별 소득 없이 다 분산. 그래서 임시정부를 다시 끌어가기 위해서 박헌식 선생을 2대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연세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다시 개헌을 요청하지. 그래서 만든 게 2차 개헌이잖아. 그때 국무령 중심체제로 가잖아. 국무령 중심체제. 무슨 말 아시겠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지금 바꿔놨잖아요. 요거 두 개를. 그래서 니언과 이것이 틀렸지? 국무령 중심체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2차고 국무위원 집단 지도체제는 그게 3차야, 3차. 그래서 니언과 이것을 바꿔놨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다 가능하죠. 40년에 주석제로 가잖아. 그리고 44년에 가면 주석, 부주석. 이때 주석은 누구였지? 김구잖아. 부주석은 누구야? 김규식. 인물도 기억해놔야 돼, 인물도. 19번 문제는요, 또 나올 수 있어. 19번 문제는 또 나와. 돼. 어떻게 나오니? 이게 개헌의 과정을 가지고 내용과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물을 수 있어. 돼? 건연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 나중에.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20번은요, 뭘 가지고 이야기했냐면은, 김영삼 정부가 만들어진 이후, 만들어지기 전과 이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었던 건데, 20번은 좀 까다로웠지, 사실은, 그지? 봐. 20번은, 대한민국의 현대사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로 만들어라 그래서, 기억에, 국제노동기구, ILO, 여기에 가입하는 것. 잠시 보류하죠. 니언이죠. 니언은 뭐니? 금융실명제는 언제야? 금융실명제는 93년이야. 93년인데, 여기 김영삼 정권이야. 김영삼 정권. 티것은 누구야? 티것은 뭐니? 경제 OECD 가입이래. OECD 역시 김영삼 정권이야. 그 다음에 미엄이죠. 그럼 이제 리얼이네, 리얼. 리얼은 뭐야?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은 누구야? 14대가 누구야? 그게 김영삼이거든, 김영삼. 그러면 요 사건들을 보면 이게 제일 먼저죠. 일단은 요거를 제외하고. 요게 먼저야. 요게 먼저. 그 다음은 요거야. 왜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그리고 공직재산 등록 만들어. 그런 다음에 요게 93년이고 요게 96년이야. 96년에 OECD 가입해. 그런데 97년에 바로 못 터져버렸니? IMF 터진 거 아니야, IMF. OECD 가입한 것 때문에 외환 투기 자본을 우리가 막아주지를 못했던 거야. 그래서 97년에 IMF 터져버렸잖아. 그런 다음에 건모기 운동 전개하고. 무슨 말 아시겠어?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가면 요게 1, 2, 3 순서. 김영삼만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리얼 1번 날라가야 되겠지? 2번 나 되네? 3번, 2, 3, 4 다 되고 싫어. 그게 이제 요번에 어려웠던 거지, 사실은. 그지? ILO인데, 이 ILO가 언제냐면은 노태우 때. 노태우 정권 91년 노태우 국제노동기구의 ILO에 가입하는 것. 네, 요게 91년이야, 노태우 정부 때. 요게 좀 어려웠죠, 사실은. 그래서 순서로 다시 가면 요게 1, 2, 3, 4. 요렇게 가죠. 그래서 기억이 제일 먼저로 되어 있던 4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4번. 그죠? 요번에 문제에서 특징은 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니? 라고 하면 통일에 관한 이야기 요번에 또 빠졌죠. 그죠? 통일에 관한 이야기. 제가 생각하는데 요번 2차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통일. 1차에 안 나왔기 때문에 2차에 나올 수도 있다. 미리 그런 것도 조금 예상할 수 있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또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1차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2차에서는 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야기인데. 그래요. 전체적으로 문제 지금 풀이를 이렇게 했지만 쉬웠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5번이라든지 7번이라든지 그다음에 11번이었나? 그 문제라든지 또 20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5번, 7번, 10번, 11번, 20번 그런 한 5문제 정도는 사실 이번에 쉬웠던 문제는 아니죠.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부분 역시 어떻게 내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원 간의 통합 또는 내용의 통합을 통해서 서로 앞뒤를 맞춰서 지우개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요번 시험의 결과도 역시 나오지만, 공부를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원래 2차를 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기본 강의 시간에 기본 골격을 잡죠. 기본 골격을 잡아야 돼. 그걸 잡고 난 다음에 세세하게 좀 더 가야 됩니다. 세세하게, 시대별 왕에 대한 업적,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시대, 특히 고려와 조선시대는 보통 삼국시대는 나라별 사건을 가지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려와 조선시대는 한 왕대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또 물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연결해서 사건의 전후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요. 풀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건연대사 아까 여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건연대사가 6문항까지 나왔어. 그지? 이제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파트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원래 2차를 대비해서 건연대사 파트의 수업을 다음 주 4월 초에부터 요번 주 다음 주 쉬고 4월 초부터 건연대사를 합니다. 7주 동안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하면서 조 부분을 좀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만약에 건연대사가 좀 부족하다, 좀 긴가민가 같아. 그런 긴가민가의 부족한,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장 가면 또 틀리죠. 요번에 예를 들어서 운이 좋게 이제 이렇게 문발로 맞출 수 있지만 그때 가면 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제대로 한번 정리하고 그러한 다음에 시험 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4월 첫째 주부터 건연대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같이 또 고민을 한번 하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정리 이미 지나간 과거는 이제 끝났는 거잖아요. 그지? 앞으로 9월 2일에 어떤 시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좀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고생하셨습니다.